정철 작가님 책들을 거의 다 가지고 있어서, 정철 작가님한테 좀 영향을 좀 많이 받기도 했고요. 그 외에 간다 마사노리의 무조건 팔리는 카피 단어장,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사카이 도시오의 무조건 팔리는 심리 마케팅 기술백. 이걸 비롯해서 카피 관련 책이 열 몇 권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좀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블로그 헤드 카피 쓸 때, 또 본문의 카피 쓸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 이런, 제가 녹화를 하면. Recording in progress. 네, 기획으로 시작하는 블로그 리스타트, 저희 사주자 카피라이팅, 예,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카피라이팅 관련 책을 열 몇 권 정도 가지고 있고 다 읽어봤는데요. 그중에 저는 정철 작가님의 책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간다 마사노리, 사카이 도시오, 이런 저자들의 책들을 어,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블로그 헤드카피 첫 번째 줄에 오는 가장 중요한 문장, 이런 것들을 어떻게 써볼까 해서 카피라이팅의 기본적인 것들하고 또 저희가 실제로 한번 실습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 정철 작가님의 말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당신이 쓰는 모든 글이 카피다라는 말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모든 문장들이 어떻게 보면 다 카피죠. 네. 그래서 그 카피를 저희가 몇 가지 규칙에 의해서 한번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카피라이팅 카피를 쓸 때 저희가 첫 번째로 유념해야 할 거는 구체적으로 쓰는 겁니다. 화면을 제가 조금 더 키울게요. 음. 이 말은 사진을 찍어서 전달하듯이 생생하게,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주는 카피. 예시를 한번 볼게요. 그 화장실에 보면은 예전에 담배꽁초나 가래침, 이런 문구들이 좀 붙어 있었고 스티커도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피를 바꾸시는 분이 어떻게 바꿨냐면은 담배꽁초나, 여기까지는 같은데 그 다음 한 문장이 어떤 그림을 그리게 만들었습니다.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평소 문절이 너무 힘들어. 요 한 문장이 추가되면서 우리는 어떤 그림을 머릿속에 상상하냐면, 아, 이렇게 수시로 관절을 두드리는 청소 아주머니가 바닥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예, 담배꽁초 줍고 막 바닥을 닦는 모습, 그림이 그려지죠. 예. 그래서 남자 화장실이니까, 예, 또 자신의 어머니들 또 생각하면서
어, 실제로 이렇게 카피가 바뀌면서 이렇게 많이 줄었죠.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질 수 있게. 그리고 그 경기권에 아파트가 많이 분양될 때 거기서 내세우는 게 서울보다 훨씬 싸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카피들이 요런 카피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지역명을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파주다. 아니. 저희 집 가까운 도시가 하남이니까 하남에 집 사고 남는 돈으로 남편 차 바꿔줬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면은 아, 똑같은 돈인데 하남에 내가 집을 사면은 집도 사고 그 남는 돈으로 차까지 바꿀 수 있는 그 정도로 저렴하구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냥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연습. 음, 오래 쓰는 볼펜이다. 오래 쓰는 볼펜. 요거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채팅방에 생각나는 대로, 네, 정답은 없습니다. 카피라이팅에. 내가 생각하는 걸 그대로 전달하는 게 해답이죠. 음, 오래 쓰는 볼펜을 구체적으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 네, 저희 줌 채팅방에 한번 남겨볼까요? 오래 쓴다. 네. 네. 당신의 자서전에 제목과 마침표를 찍는 볼펜. 네. 책 한 권을 다 쓸 수 있는 볼펜. 좋네요. 음, 네.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좀 길다를 표현하는 좀 대명사 같은 게 있죠. 예를 들면은 채팅방에 쓸게요. 팔만대장경을 우리는 좀 많이 길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잖아요. 왜 볼펜 한 자루로 팔만대장경을 쓰다. 또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인데 볼펜 한 자루로 성경을 쓰다. 음, 네.
태현이 대표님 써주신 거. 이렇게 서로의 생각이 모여서 또 다른 아이디어를 가져옵니다. 네. 볼펜 한 자루로 시험 준비 끝. 네, 좋네요. 좀 많이 과장했지만, 네. 3대를 이어 쓰는 볼펜. 네, 뒤에 이름을 쓰는 이유는 이 카피를 쓰신 분이 이분이다. 이걸 저희가 기록으로 남기려고 이렇게 썼습니다. 네, 이럴 때 하나씩 연습해 보시면은 또 실전에서 또 쓰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간 불편한 조합, 낯선 조합을 한번 만들어 봐라. 카피도 단어와 문장의 조립이잖아요, 조립.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 것을 붙여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서울특별시 또 부산광역시 이렇게 시 이름을 많이 쓰는데 거기에 사람특별시. 네, 아마 서울에 계신 분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2010년 서울시장 선거 슬로건이었습니다. 아, 그 한명숙 후보. 몇 년 뒤에 요걸 좀 흉내낸 카피가 한번 나왔었고요. 그다음 혹시 PMP라는 전자기기를 기억하고 계시나요? 나는 PMP가 뭔지 안다. 네. 나는 PMP라는 기계가 뭔지를 안다. 1번 한번 눌러볼게요. 음. 저도 PMP 나왔을 때 막 사서 신기하게 들고 다니면서 계속 썼거든요.
잘 모르시는구나. 그, MP3는 아시죠? 아이리버 이런 거. 고원제트 오디오. 이렇게 우리나라가 제일 강국이었는데, PMP는 네, 동영상 전용 휴대용 장치였어요. 네, 동영상을 담아서 좀 직사각형의 기계에 데이터를 담아서 내가 동영상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비디오 선과 연결해서 비디오 테이프를 녹화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유용하게 썼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광고를 많이 했냐면은, PMP를 어떻게 광고했냐면, 지하철에서도 동영상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했죠. 그다음에 어디 어디 산에서도 최신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물건. 이런 식으로 설명이나 카피도 PMP가 계속 나오면서 좀 멋진 카피도 많이 있었는데 일단 PMP는 내가 어디서든 동영상 강의를 들을 수 있고 또 어디서든 영화를 이 PMP에 담아서 볼 수 있다 이런 거였거든요. 얘를 카피 쓰신 분이 굉장히 깔끔하게 줄였습니다. 휴대용 선생님, 휴대용 영화관. 그래서 우리한테 익숙한 거는 뭐냐면 불편한 조합이나 낯선 조합에 익숙한 건 뭐냐면 책 제목 있죠. 베스트셀러 중에서도 많이 썼습니다. 오래된 미래. 저도 이 책 가지고 있는데요. 불법 사전. 이런. 미래는 앞으로 오는 건데 오래됐다. 사전인데 불법을 해석한 사전이다. 뭐 이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 영화 제목에서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요거 하면 아하 하실 거예요. 크리스마스인데 여름의 크리스마스. 8월의 크리스마스. 그다음에 거짓말인데 우아하다. 우아한 거짓말. 네. 거북이는 되게 느린데 거북이 달린다. 요런 영화 제목들. 8월의 크리스마스 거북이 달린다는 제가 극장에서 봤는데 우아한 거짓말은 내용이 잘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요런 낯선 조합들. 자, 낯선 조합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낯선 조합. 이거 좀 불편한데, 이런 것들.
잠깐만, 한 1분 정도만. 네, 맞아요. 핑크 펭귄. 맞습니다. 책 제목이죠. 1분 정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건 아예 책 제목으로 나와 있는 거죠. 응. 핑크 펭귄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하얀 거짓말. 그렇죠. 네. 진실이 참 좋아야 되는데, 그죠? 마음이 편하고, 불편한 진실. 그다음에 반대라는 의미가 조금 뭐 안 좋은 의미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 반대라는 의미를 좋은 반대, 옳은 반대, 착한 반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었고요. 네, 또 생각나시면은 올려주시면 제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편한 조합, 낯선 조합. 그다음에 이건 카피라이팅 쓸 때뿐만 아니라 그 책 쓸 때, 또 일반 글 쓸 때도 많은 분들이 이제 이야기하고 실제로 실천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쉽게 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짧게, 짧게 끊어서 쓰라. 그 대학교 취업 캠프를 가서 자기소개서를 보면은 어떤 친구들은 한 문장이 6줄, 7줄 막 이렇게. 그래서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장이 너무 길다 싶으면은 길면 두 문장 또는 세 문장으로 네, 나눈다. 그 결국은 읽는 사람이 쉽게 읽어야 되잖아요. 읽는 사람이 읽기 쉽게 글을 짧게 끊어서 써본다. 그다음에 우리 카피는 네, 대화다. 그래서 글이나 책을 쓸 때도 어떤 내가 설정한 그 사람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듯이 쓰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카피도 카피라이터와 소비자 한 사람의 대화라고 생각하시고 중요한 거는 주장이 아닌 설득, 편지를 쓴다는 느낌으로 쓰는 것도 좋고요. 내가 어디에서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다음에 아이들 창업 캠프 뭐 이런 거 할 때도 그 사측 연산을 활용하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 이거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는 단어 하나를 추가해서 외부에서 집어넣어서 만드는 겁니다. 네, 정철 작가님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사장님을 대머리로 만드는 방법. 실제 이 광고 카피는 이제 불법 소프트웨어를 많이 사용하니까 그 소프트웨어를 만든 사장님들이 이제 힘들고 망해간다. 이걸 좀 표현하려고 만들었던 카피인데요. 여기 어떤 단어 하나를 넣었냐면은 사장님을 홀랑 대머, 대머리로 만드는 방법. 그래서 요 단어를 넣어서 단어를 이 문장에 있는 거 말고 다른 단어를 하나 가져와서 더해서 표현하는 거. 빼기는 있는 거에서 이제 빼는 거겠죠, 하나씩. 그래서 요런 예시가 있었습니다. 행정은 도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농업 전문가와 경쟁력을 키웁니다. 다음에 교육. 교육 불법 사장님을 대머리로 만드는 방법. 네, 되는데 뭐 하나가 있어야겠죠. 불법 다음에 콤마. 네, 쉼표가 와야지 말이 되겠죠. 불법은 사장님을 대머리로 만드는 방법이다. 이렇게. 교육은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만듭니다가 아니고 꿈꿉니다. 꿈꿉니다. 네. 여기에서 뭘 빼서 카피를 만드냐면 이 카피라이터는 행정 듣습니다. 농업 키웁니다. 교육 꿈꿉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굉장히 긴 쭉 내려오는 그 카피 문장들을 이렇게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곱하기. 곱하기는 그 문장 안에서 그 문장 안에서 하나의 단어나 이런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곱하기 2, 두 번 쓰는 건데요. 그 문장 안에서 찾는다. 이렇게 반복의 맛이죠. 그러니까 위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카피,
사장님을 대머리로 만드는 방법. 거기에서 가져와서 사장님 대머리님으로 만드는 방법. 이렇게 해서 사장님 있죠. 님님 이렇게 해서 맞추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정철 카피라이터님의 카피 중에 하나인데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을 공부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광고에서 접해본 게 있어요. 뭐냐면 햇반이 어떤 카피로 나왔냐면 밥보다 더 맛있는 밥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다음에 또 대표적인 거 하나가 당신의 생각을 생각합니다. 요거는 일룸. 나누기는 좀 쉽게 생각하시면 좀 길다. 요거를 이제 한 문장을 두 문장으로 나누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어떤 예제를 들었었냐면 삼양에서 쌀라면이 나왔을 때 카피입니다. 든든한 한 끼 밥이 됩니다. 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나누느냐? 밥입니다. 쌀로 만든 삼양 쌀라면. 든든한 한 끼가 됩니다. 같은 의미인데 요거를 나눈 거죠. 아, 이게 한 끼 밥이 된다. 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공익 광고에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1년에 뺑소니 사고가 무려 땡, 땡땡땡땡 건이나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요런 뺑소니 사고가 엄청 많다는 걸 알리는 카피라는데요. 요거를 이제 나누는데 앞에 뭘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예, 달라질 수 있겠죠. 어떻게 해볼까요? 아시나요? 아십니까? 아십니까? 1년에 뺑소니 사고가 무려 땡땡땡 건이나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해도 되고
그다음에 1년을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1년에 왼손에서 무려 땡땡땡 건이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다음에 요거 몇 건인지를 이렇게 많다를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강조하고 싶은 걸 앞으로 꺼내옵니다. 무려 땡땡땡 건. 1년에 뺑소니 사고가 이렇게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가 쓴 카피에 어, 단어 하나를 넣어보기도 하고요. 빼보기도 하고 또 내가 쓴 카피에 그 리듬을 살려서 어떻게 맞춰볼 건가. 또 너 조금 길다면은 이렇게 나눠보는데 그 중에서 내가 어떤 걸 강조하고 싶은가. 강조하고 싶은 걸 이제 앞쪽으로 빼서 나누는 거죠. 구체적으로 불편한 조합, 쉽게 짧게 대화하듯이 사책 연산을 활용하라. 그냥 그다음 놀아라. 예. 말과 글로 뭐 단어, 문장 다 한번 이렇게 우리가 퍼즐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책에 있는 예시 중에 대표적인 게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넌 못해. 넌 계속 특히 청소년들 자존감을 팍팍 떨어뜨리는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경고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는 좋은 말로 격려해 주세요. 이런 거죠. 제가 청소년들 설문조사했을 때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그거였거든요. 네가 그렇지 뭐.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런 그런 뉘앙스를 가장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아했던 거는 네가 내 아들이라서 너무 좋다. 네가 내 딸이라서 너무 좋다. 예. 10대 아이들은 그랬고요. 근데 대학생을 조사해도 똑같았고 성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는 말을 들었을 때 자존감이 계속 향상되고 살아나는 거죠. 이런 말들은 가슴에 못을 박는 말입니다. 못은 가슴이 아니라 벽에 박는 물건입니다. 이런 식으로. 못의 본질은 이건데 우리는 마음의 못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것들. 그리고 그 강원도 도지사 선거에 이 카피가 이것도 정철 카피라이터가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강원도잖아요, 강원도. 오직 강원으로였나? 음. 어떻게 했냐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뭐가 올 거야? 강원도. 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여기까지는 이해가 다 된다. 네. 숫자 5 한번 남겨주세요. 김인철 대표님 혹시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가실까요? 아니면 채팅을 지금 못 하시는 상황이시 폰으로 보고 계시면 채팅하기가 좀 힘드시죠? 네. 네, 그러면 또 계속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되게 자주 보기도 하고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는 게 반복입니다. 반복. 반복, 나열. 네, 정철 작가님을 카피라이팅의 세계에 입문하게 만든 카피 중에 하나라고 그러네요.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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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나무, 나무. 음, 음. 식목일에 뭐 나무를 심자 뭐 이런 것도 많은데 이렇게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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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나무, 나무. 네. 그냥 반복인데 이 의미가 무엇인지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그런 카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익 광고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게 있었는데요. 어떤 광고였냐면, 술과 관련된 거예요. 맥주는 4도, 그죠? 4% 취합니다. 와인은 평균 도수인 것 같아요. 와인은, 와인은 6% 취합니다. 막걸리가, 막걸리가 8% 취합니다. 소주는 좀 높죠. 이것도 도수가 다양한 것 같은데, 이때는 18도였답니다. 18도였네요. 18% 취합니다. 그다음 위스키 45% 취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음주운전 99% 위험합니다. 이렇게 해서 취합니다, 취합니다, 취합니다 하다 위험합니다. 반복과 나열을 통해서 음주운전이 얼만큼 위험한가. 지금 같으면 음주운전 뭐 1000% 위험합니다. 1000% 위험합니다. 이렇게 강조할 것 같은데 이때는 99% 위험합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네요. 그다음에 글을 퇴고하다 보면은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비우기, 지우기 그런 거거든요.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이겁니다. 은, 는, 이, 가, 을, 요런, 이런 걸 조사라 그러잖아요. 요런 조사 걷어내기.
실제 내가 그냥 쓴 문장들을 보면은 은, 는, 이가, 을, 특히 을을 많이 쓰는 걸 보고 예, 발견합니다. 그러면 요거만 좀 걷어내도 카피는 조금 훨씬 더 깔끔해집니다. 은, 는, 이가, 을. 의도 들어가야 됩니다. 은, 는, 이가, 을, 을. 예를 들면은 대한민국의 상위 일- 대한민국의 상위 5%. 대한민국 상위 5%. 이런 식으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원사님, 싱크와이즈가 멈춘 것 같은데요? 그럼 잠깐만요. 아, 지금은 움직이죠. 아, 네. 대한민국의 상위 5%. 여기에서 은는이가 을을 의. 자, 다시 한번 짧게 복습하겠습니다. 처음에 구체적으로 카피를 읽었을 때 내 머릿속에 이미지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게. 그래서 이렇게 청소 아주머니 관절이 너무 힘들어요 했을 때. 그리고 구체적인 예시로 어디에 집 사고 남는 돈으로 뭐 차 바꿔줬다. 뭐 아니면 가전제품 다 바꿨다. 뭐 이런 것도 되겠죠. 오래 쓰는 볼펜은 저희가 다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불편한 조합, 낯선 조합.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을 한번 붙여보는 거. 책이나 영화 제목에 많습니다. 이런 거 찾아보시면 또 재밌어요. 그다음에 쉽고 짧게 쓰라. 대화하듯이. 그리고 사칙 연산에는 더하기와 빼기,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는 문장이 있으면 그 외부에서 단어를 하나 가져와서 더해주는 거. 빼기는 핵심만 남기고 나머지를 빼보는 거. 곱하기는 그 문장 안에서 하나를 반복해서 곱하기 1을 해서 이렇게 써보는 거. 나누기는 조금 긴 문장은 네, 두 문장으로. 두 문장인데 내가 어떤 걸 강조하고 싶냐에 따라서 그것이 앞에 온다. 그리고 위에 예시든 요런 거는 네, 감성 에세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인기를 끌 수 있는 그런 표현법이죠. 그다음에 반복과 나열, 그다음에 지우기, 비우기. 조사만 걷어내도 훨씬 더 깔끔한 카피가 된다. 음?
Recording stopped. 네, 잠깐 5분만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 제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피들을 조금 몇 가지 가져와서 좀 살펴볼게요. 음, 기억하시는 것도 있고, 기억이 전혀 안 나시는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혹시 이 카피가 어떤 브랜드의 카피였는지 아시는 분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세요. 세우라니까. 네, 비슷합니다. 네. 광고가 지금 찾아서 보면 재밌는데, 맞아요. 버거킹. 와, 이게 그 버거킹의 그 통새우 와퍼. 이정재 나왔던 광고입니다. 이정재. 예. 그래서 여기는 동사의 새우다 하고 그 주 재료가 되는 새우. 요 발음의 유사성을 활용한 광고 카피였어요. 차 세워, 앞에 세우라니까 이렇게 해서 예, 재밌게 만들었던 그런 카피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음, 조금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카피 너무 좋아합니다. 노는 것입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또 청소년 부모님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강조하고 싶은 말 노는 것이 힘입니다. 얘는 에버랜드 카피였습니다. 그 김상중 씨가 나와서 했던 광고. 요건 아실 겁니다. 요거는 바나나 안 바나나. 네, 바나나 우유인데 아주 오랫동안 자리를 지킨 단지 우유라고도 불렀던 빙그레 바나나죠. 이 카피로 되게 더 친근해지고 유명해졌습니다. 그 고창석 씨가 나왔던 CF죠. 반하나 안 바나나. 바나나라는 걸 강조하면서도 또 바나나에 반한다 이런 걸 강조했던 그런 카피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 회사를 살렸던 카피가 있는데요. 마시는 비타민 C. 이 카피가 이 회사를 살렸습니다. 이 카피 하나가. 여러분이 자주 마시는 음료 중에 하나입니다. 마시는 비타민 C.
맞아요. 비타 500. 비타 500. 어, 이 제품 전까지 비타민은 보통 그 알약으로 많이 섭취를 했는데, 이게 나오면서 마시는 비타민. 이렇게 해서 그 전에 바카스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었는데, 네. 비타 500이 그 시장을 뚫고 들어갔죠. 숨겨진 이야기가 뭐가 냐면, 비타 500이 첫 해에 매출이 50억 정도 됐다 그래요. 50억. 근데 그 당시가 1999년 그 1차 부도가 났을 때라고 해요. 근데 이 비타 500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비타 500 점유율이 굉장히 높죠. 최소 50%, 60% 이상 될 겁니다. 근데 직관적인 카피 하나에서 나왔던 거죠. 마시는 비타민 C. 그 다음에 좀 유명했던 카피 중에가, 요거 아시겠다.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네, 여성분들이 더 잘 알 수 있는 카피였죠. 피부에 양보하세요. 먹지 말고. 화장품 같지 않습니까? 화장품. 스킨푸드라는 브랜드 있죠. 스킨푸드. 이 카피에 담긴 의미는 먹어도 될 만큼 안전하다는 의미를 넣은 거죠. 그만큼 좋은 성분과 이로운 성분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자신감도 드러나고, 예,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잘 전달되는.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그다음 침대 광고, 여러분.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이런 광고도 생각이 나시죠? 그다음 혹시 막, 이거는 내가 언제 접했는지 모르지만은 계속해서 기억이 나는 광고, 이런 게 혹시 있으실까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이런 것도 있었죠. 배달의 민족? 그다음에 마트 가시면은 좀 주부들이 많이 사는 것 중에 한 브랜드가 풀무원이죠. 풀무원. 풀무원은 어떤 카피로 유명해졌을까요? 광고를 잘 들어보시면은 바른 먹거리 풀무원 이렇게 나옵니다. 바른 먹거리. 바르다라는 말에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네. 안전하다, 건강하다. 그리고 풀무원이란 기업은 우리는 바른 기업이다. 그리고 아까 사측 연산을 했었는데 빼는 것이 플러스다. 이렇게 광고하던 게 있었습니다. 여기가 홈플러스였죠. 홈플러스.
빼는 것이 플러스다. 뭘 빼는 게 플러스일까요? 네. 가격을 낮추는 거였죠, 가격. 그리고 플러스는 가격은 낮추지만 품질은 높인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빼는 것과 플러스 상반되는 단어를 써서 효과를 높였던 홈플러스의 광고. 그다음에 결혼의 듀오 이런 것도 있었고요.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이 카피는 너무 유명해서 초등학교 시험 문제로도 나왔죠. 다음 중 가구가 아닌 것은 맞아요. 치킨은 안, 네. 한동안 그 잠실역, 잠실역 8호선에서 2호선 갈아타는 그 한쪽 면이 다 치킨은 안 쪄요. 살은 내가 쪄요. 요거 다 한동 몇 달 동안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유명하죠. 이게 무슨 치킨이었죠? 교촌이었나? 이 카피를 얼마나 잘 만들었으면 예, 다음 중 가구가 아닌 것은 보기 중에 하나가 이 침대가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가구인데 가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식을 깨는 카피에 왜 그러냐? 과학적으로 우리가 가장 편안한 수면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스프링부터 시작해서 이것들 다 확실하게 만들었다. 그다음에 커피 광고 중에 하나가 기억나는 카피가 이거 그 강동원이 광고했었는데요. 프림까지 좋아야 좋은 커피. 그게 프렌치 카페, 커피 믹스. 이때 이슈가 된 게 뭐였냐면은 그 믹스 커피 속에 있는 그 카제인 나트륨. 요게 이슈, 카제인 나트륨, 나트륨. 나트륨이 이슈가 돼서 이 프렌치 카페에는 카제인 나트륨 대신에 무지방 우유를 사용했다라고 이제 계속 광고를 했었죠. 그래서 프림까지 좋아야 좋은 커피다. 그래서 이 카피와 광고로 프렌치 카페 커피 믹스 매출이 네, 많이 올라갔습니다. 아, 네, 배달의 민족. 네, 감사합니다. 저는 식당이나 뭐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제 이렇게 눈에 띄는 카피나 문장이 있으면은 꼭 사진을 찍어 놓거든요. 예. 메모를 안 하면은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메모할 시간이 있으면은 카톡 나에게 보내기로 이제 보내놓고 그렇지 않으면 사진을 찍어서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
되게 재밌는 표현이다. 요거를 또 나는 어떻게 좀 바꿔볼까? 우리가 그때 명언 바꾸기 한번 해봤잖아요. 그렇듯이 그 카피를 넣고, 나는 내 방식으로 어떻게 바꿔볼까? 그래서 그럼 바꿔보는 하나의 그 게임처럼, 하나의 놀이처럼, 예, 그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이제 또 어딜 가든 카피 문구는 다 있잖아요. 지하철에도 있고, 예. 지하철 광고판에 가끔씩 아주 멋진 카피들이 있습니다. 제일 좋아했던 카피는 우리는 나보다 똑똑합니다. 예, 어떤 대학에서 광고하는 카피였는데요. 음, 그 문장 한 번 처음 봤을 때부터 딱 눈에 들어와서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커피 하면 또 이제 빠질 수 없는 게 그 공유 있죠, 공유. 카누. 카누의 카피가 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공유가 딱 나와서 이제 마시면서 요런 게 표현하죠.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페. 카누죠, 카누. 이건 동서식품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카누 광고는 나중에 또 카피가 조금 더 발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카페. 이때 어떤 멘트가 나왔냐면은 커피를 아는 사람들이 많아진 덕분에 카누를 찾는 사람도 많아졌다. 이런 커피가 나왔던 나레이션이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네. 이런 거 이렇게 유튜브에서 한번 광고를 검색해서 보시면은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커피를 한 두 개 정도? 그다음에 카피할 때 또 뺄 수 없는 게 김혜자 선생님 광고하신 거 있죠? 고향의 맛. 고향의 맛 다시다. 네. 저희 집도 다시다를 썼었는데 고향의 맛 다시다인데 요 앞에 붙는 게 있었습니다. 뭐였냐면은 잊을 수 없는 고향. 고향의 맛 다시다. 근데 앞에 부분은 저희가 잘 기억 못해도 요 뒤에 부분 고향의 맛 다시다. 요 부분은 확실하게 그렇죠. 그 당시 전원일기에 출연했던 김혜자 선생님, 국민 어머니. 근데 이게 다시다 조미료잖아요, 조미료. 조미료가 고향과 관련이 없는데 그냥 카피로 그냥 다 연결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유행어가 있죠, 유행어. 배우 김혜자에 대해서 이거 당시에 막 엄청 흉내 내고 그랬었는데 그래 이 맛이야.
자, 여기서 실습은 저희가 이걸 공부하는 이유가 다 블로그 글을 잘 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획에서 컨셉을 잡으셨지만 내 블로그를 표현하는 한 문장 카피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한 5분 정도 해서 내가 어떤 컨셉을 잡았었고 어떻게 기획했었는지를 한번 다시 여러분의 기록을 돌아보시면서 내 블로그를 표현한 한 문장 카피는 제목보다는 카피잖아요. 그 한 문장으로 이 블로그는 이런 내용을 다루는 블로그겠다. 그러니까 블로그 소개 한 문장, 그 다음에 나를 표현하는 한 문장 카피. 저는 항상 이렇게 했었거든요. 꿈을 키워주는 사람, 한기수 코치입니다. 이렇게 짧게 쓸 때는 썼고, 조금 길게 쓸 때는 이런 식으로 한 문장 안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한 문장 카피. 그러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써보고, 여러 가지 생각들 다 써보고, 그 다음에 하나씩 고쳐나가 보는 거죠. 뭐 생각나는 대로 무조건 이렇게 써보는 겁니다. 이렇게.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쭉 써보고, 거기에서 아까 우리가 레고 조립하듯이 이렇게 연결해보고, 이렇게 연결해보고, 사칙 연산 활용해서 더해보고, 빼보고, 곱해보고, 나눠보고.
기억나는 거 무조건 써보시고 거기에서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소리 내서 내 귀에 들리게 읽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랑방. 뭐 이런 식으로 읽어보다 보면은 아, 요 표현은 괜찮고 요건 이 단어 좋고 이 단어 좋구나 하면서 또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김성애 대표님, 사람들이 나와 자신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 성찰 물결입니다. 음, 조금 더 쉽게 고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나와 자신과의 관계가 여기서 나는 누구고 자신은 누구고 동일한 사람을 말하는 건지 음, 예, 일단 생각을 써봐야지 저희가 또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강사님들하고 다른 거는 예, 이렇게 쓱쓱쓱쓱 보여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안 던지고 어쨌든 예, 그 시간 안에 하나라도 좀 같이 해보려고 하는 게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실시간 참여 안 하고 녹화본 보고 하려면은 의지가 한 두 배는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예, 다른 분들도 그냥 생각나는 것까지 한번 쭉 써보세요. 음, 네, 기대 충전소, 단어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표현이 좋습니다. 그다음 광고 카피 중에 아까 바나나 안 바나나도 있었지만은 그 다음에 굉장히 인상적인 카피가 이거였습니다.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 메일 유업에서 나왔죠. 음. 이게 바나나 껍질이 노랗고 알맹이는 하얀데 우리는 계속 바나나 우유 이러면 노란색만 떠올리고 있었는데 이게 나오면서 아, 그렇지. 바나나 속은 하얗지. 라고 이제 머리를 탁 때리는 그런 카피였습니다.
광고를 보면은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 이거를 이제 계속 반복하는 패턴으로 광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출시했을 때 상당히 인기가 좋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카피라이팅에 도움되는 게 아까 놀이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위 말하는 우리 아재 개그 이런 것들도 카피를 쓰실 때 좀 재밌는 카피를 쓰실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거를 다르게 풀면은 이중의 의미? 이중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이중의 의미, 언어 유희, 그리고 중의적 표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소위 말하는 B급 감성의 카피. 요즘 이제 오프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서로가 친하게 지내는 그런 시간에 이런 언어 유희적 퀴즈들을 또 다시 복고풍이 불어서 팀별로 맞추고 그런 시간들이 자주 있습니다. 저희 커뮤니티로 작년 송년회 할 때 한번 요런 것만 모아서 해봤는데, 어, 와,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 저건 저렇게 또 써먹을 수 있겠다, 표현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소위 아재 개그라고 불리는 그런 분류에서도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뭐, 지역으로 하는 거는 바람이 가장 많이 부는 지역은 분당. 베를린에서 물을 마시면 위험한 이유는 뭐 독일의 수도다. 독일 수도. 뭐 이런 언어 유희인데 굉장히 카피라이팅에도 도움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재밌게 볼 수 있지만은 저희는 또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또 블로그에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하나 잘 챙겨두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랑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 고정관념 깨기. 방금 저희가 살펴봤던 바나나는 하얗다. 이런 거. 근데 은행 카피 중에 이런 게 재밌었습니다. 기업은행은 기업만 이용하는 은행이 아닙니다. 보통 기업은행 하면, 아, 그 사업하는 사람들, 기업하는 사람들만 이용하겠지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다. 음,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했었죠. 네, 지금 김성애 대표님만 예, 실습을 해보셨는데 다른 대표님들은 아직 여기 안 나오셨을까요? 내 블로그를 표현한 한 문장 카피, 아니면 나를 표현하는 한 문장 카피. 예, 쓰신 것까지만 예, 올려주시면은 또 그걸 보고 약간의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많이 했던 명언 바꾸기, 반영구, 롯데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군대리아라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이게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 군에서는 수요일 날 이렇게 아침에 햄버거가 나왔거든요. 군용 햄버거. 그래서 저희는 그걸 군대리아라고 불렀었는데 지금도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저희가 연습했던 그때 명언 바꾸기, 비틀기 해서 내 문장으로 만들었던 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계속 연습이에요, 연습.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고 있는 거에서 이거 바꿔보고 저거 조합해보고 분리해보고 붙여보고. 그래서 이런 거에서 재미를 좀 느끼시면은 여러분이 글들이 조금 더 쓰기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 같은 거 막 바꿔보는 거죠. 영화 제목 패러디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아까 대화하듯이 하라고 했잖아요.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저어합니다. LG전자죠, LG전자. 그리고 되게 감성적인 카피가 설레임을 주는 카피가 그녀의 자전거가 4개로 아니다. 4개로. 네.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왔다. 이게 그 빈폴이었죠, 빈폴. 근데 한동안 되게 유행했던 거. 여러분 부자 되세요 있었죠.
제가 고3 때 그 카피라이팅이랑 그다음에 광고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네. 학교 수업보다 오히려 그런 게 더 재밌어가지고 방학 때 열심히 들었었는데 광고를 공부하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 광고 안에 들어있는 카피들이 어, 글 소재가 무궁무진합니다. 예. 그래서 한 편의 광고를 음, 그러니까 하나의 연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의 광고를 보고 그 광고 속에서 카피를 뽑아내고 그 카피를 또 내 방식으로 바꿔보는 거. 그런 연습도 하시면은 굉장히 아이디어를 만들기도 좋고 글쓰기에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국어 사전. 그리고 지금 절판됐는데 아까 제가 찾아보니까 어, 우리말 역순 사전이라고 있었거든요. 중고 책방에서도 좀 구하기 힘든 책인데 혹시나 주변 중고 서점에 있거나 도서관에 있다면 이 사전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한글 문서에서 단축키 F12번을 누르면은 이렇게 사전이 뜹니다. 그러면 이렇게 별 표시는 모든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발이라면 발로 끝나는 단어들을 이렇게 다 찾아줍니다. 가발, 간발, 개발, 격발 이렇게. 역순 사전은 이렇게 찾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이 없다면은 요 한글 프로그램 안에 한컴 사전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예, 단축키 F12번을 누르면은 사전이 뜨고요. 그래서 별 표시 곱하기 뭐뭐 리 하면은 뭐 가두리, 가랑머리, 가리축. 그 예전에 놀이 중에 뭐 리자로 끝나는 말은 뭐 이렇게 끝말 읽기 하고 그건 조금 다른데 뭐로 끝나는 말 이런 거 찾을 때 좋습니다. 근데 한글 문서에서는 F12번이에요. 그러면은 한컴 사전이 떠요. 음. 그래서 내가 뭐로 끝나는 딱 떨어지는 단어를 찾아야겠다. 그러면 한컴 사전에 와서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도구 들어오시면은 한컴 사전이 있어요. 이렇게. 메뉴에 도구에 한컴 사전.
네, 혹시 오늘 했던 내용 중에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조금 다른 내용인데 질문해도 될까요? 네, 그 처음에 강사님이 이제 소개하실 때 그 어디 카피라이팅을 하셔가지고 그때 아마 어디 당선이 되신 게 아마 그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네네. 네, 좀 전에도 뭐 고등학교 때부터 뭐 카피라이팅에 대해서 관심 있어서 하셨다고 했는데, 뭐 그 강사님의 그런 카피라이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어떤 그런 거, 네, 그리고 이렇게 또 강의까지 하게 된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일단 재미있었어요. 네. 어, 표, 책을 좋아했는데, 문장을 이렇게 표현하니까 또 재밌네? 그리고, 광고 속에 들어있는 한 문장으로 이런 걸 다 나타낼 수 있구나라는 게 되게 신기하기도 했고,